어제 이 대표가 외신 기자들과 만난 그 시점에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 뇌물수수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유동규 전 법무장이 어제 이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 기존 주장에다가 몇 가지 주장을 덧붙이는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정진상 이제 실장 측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한 좀 자세를 보였는데 그냥 뭐 빠져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저는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시장 되고 나서 15억 원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마련하신 건가요? 그거는 시장 되고 나서 마련했다는 게 아니고 시장 되기 이전부터 한 10억 정도의 자금을 만들자 서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만들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 어제 재판에서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당시 2013년과 2014년 저희가 10년 전 성남시청 다시 2층 사무실 배치도까지 저희가 한번 인용을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당시 이재명 대표 시장실이 있었고 이재명 시장실. 바로 근처가 정진상 전 실장 자리였는데 여기 CCTV가 이렇게 있었다. CCTV 얘기를 좀 하면서 유 전 법무장의 주장은 다 가짜다. 특히 정 전 실장 주변의 CCTV. 그리고 내가 당시 뒷돈을 줄 때, 얼마씩 줄 때 오른쪽 주머니 같은 데서 돈을 넣어주면 정진상 전 실장이 빼서 안쪽에 다시 넣었던 것 같다. 직원이 없을 때는 정 전 실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리 우측 서랍장에 직접 돈을 넣었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이 부분은요. 크게 그 세 가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첫째는 이제 그 유동규 씨가 만약에 명절에 그때 시청 2층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첫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CCTV가 작동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두 번째 쟁점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CCTV가 작동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었느냐. 예.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뇌물 사건은요. 시청 2층에 갔으면요. 대부분 유죄는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 앞두고 유동규 씨가 아무 이유 없이 왜 시청 2층에 갑니까? 이 정진상 실장도 이 부분은 안 다투는 것 같아요. 유동규 씨가 온 부분. 대부분에게 이게 쟁점이 됩니다. 과연 이게 그때 유동규 씨가 시청에 왔냐 안 왔냐. 안 왔으면 이게 뇌물이 안 되잖아요. 보통 이게 딱 왔다면 거의 유죄로 보는 게 일상적인데 지금 정진상 측에서 안 왔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유동규 씨가 술자리도 100번, 1000번 접대했는데 그냥 만약에 모함하려면 술자리에서 그냥 죽다. 이러지 왜 시청에까지 가서 직원들 CCTV 위험하면 죽다. 이렇게 진술하겠습니까? 이게 저는 첫째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CCTV 작동 문제인데요. 예. 이 부분은 유동규 씨가 적나라하게 정진상 실장의 사투리거든요. 정진상 실장이 부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씨도 경상도예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야 CCTV 작동한 뒤 니만 알고 있으래. 이런 식으로 경상도 사투리로 한 것까지 흉내까지 내면서 작동 안 됐다는 걸 유동규 씨가 폭로하고 있잖아요. 그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일관성 있는 진술이고 마지막으로 이게 100번 양보해서 작동이 된들 좀 보십시오. CCTV 3개 중에 시장실에 있는 CCTV 필요 없고 그다음에 입구에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회의실 앞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과연 정진상 실장 자리까지 비추느냐. 저 사각지대 아닙니까? 따라서는 정진상 실장의 해명은 어느 하나 안 왔다는 것도 주장을 못하고 그다음에 작동이 됐다는 것도 입증 못하고 사각지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봐요.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거 알겠는데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 전 실장 측은 좀 반박을 하고 있어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 전 본부장이 그 비슷한 시점에 성남시청 2층 사무실에 온 것 자체는 정 전 실장 측도 부인하지 않는다. 뭐 이제 산하 기관 장이니까 올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그 뇌물 받았다는 거는 상식에 부합 안 한다. 최근에 정 전 실장 측이 얘기하기를 유 전 본부장이 그 뇌물 줬다는 시점, 그 시점에 연가, 휴가를 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정 전 실장 측도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재판부가 좀 판단을 하겠죠. 그 부분은 이게 관용차 운행 일제까지 수사를 해가지고 예. 온 거는 다 입증이 된 걸로 보입니다. 예. 왔고 옷 속에 넣어줬다. 뭐 직원들이 없을 때는 본인이 서랍에 놨다. 유 전 본부장 뭐 여러 개 얘기했는데 반면 어제 이거는 지난번 재판 때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다퉈봐야 되겠죠.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유 전 본부장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 뭐 대장동 일당 포함해서 한 1억을 요구했었는데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9천만 원을 마련해줬고 이걸 전달했는데 돈도 없는 XX를 아니냐. 바로 1,000만 원 더 달라고 했다. 이것도 유 전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뇌물 사건이라는 게 이제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증거를 찾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재판부가 그것을 판단할 때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의 그 진술에 있어서의 일관성, 그리고 그 당시 정황에 있어서의 구체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줬다고 얘기했는데 다음번 재판에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줬다. 이렇게 자꾸 말이 바뀌면 그 사람의 신빙성을 좀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일관되게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재판부로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뇌물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이 그동안에 뭐 뇌물 사건에서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13년 4월의 일인데 유흥주점에서 정 전 실장을 만나서 원래 1억을 주기로 했는데 9천만 원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 전 실장이 이렇게 뭐 1억 준다고 하더니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랑 일을 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유 전 본부장이 다시 남욱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야, 안 되겠다. 너 1,000만 원 빨리 더 갖고 와야 되겠다 해서 받아서 마저 1,000만 원을 줬다. 그래서 결국 1억을 줬다는 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인데 저는 이것이 이제 이게 사실이냐? 이건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이 왜 저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현재 자신이 이야기하는 이 진술에 있어서의 신빙성이 있다. 이걸 자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아까 사무실에서 전달한 것도 내가 주머니에 넣어서 줬고 서랍에 넣었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정치자금 뭐 10억 만들자고 했고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뭐 동일시했고 뭐 이런 부분들도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는 게 본인 말에 무게를 싣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신빙성과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이것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유 전 본부장의 어떤 의도가 분명하게 계속해서 좀 드러나고 있지 않나.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지만 진술의 흐름을 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어제 재판 중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당 시장의 최측근들이 뒷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였다면 어제 유 전 본부장이 조금 더 의미심장한 주장을 하려 했는데 김만배 씨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김만배 씨에게 형이 좀 힘써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그거를 뺐다고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 김수남 전 총장 통해서 이재명 대표 사건 빼줬다. 일단 주장이긴 합니다만 법정 증언 이것도 꽤 의미심장했어요. 네, 이 건은 이제 직접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예요. 이게 단순한 청소 용역 업체 그 선정 특혜가 아니고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2010년에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부터 이 정치권에 들어왔는데요. 예.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때 지금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후보라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단일화를 해서 당선이 됩니다. 근데 이 통합진보당 아시다시피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그쪽 분들이 많이 주축이 돼서 창당된 당인데 그 경기 동부연합에 소속된 분들이 만든 어떤 사회적 기업, 그 기업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 대표가 이 청소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특혜를 줬다는 이 사건이에요. 이거를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얘기를 김만배가 했고 예. 그것을 들은 유동규는 그럼 형이 좀 힘을 써서 좀 이걸 좀 무마해줘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만배가 김수남 당시 총장을 통해서 2013년 얘기입니다. 이거를 수사를 무마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과정을 쭉 보니까 2015년에 결국은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된 다음에 불기소 처분이 돼요. 진상이 이제 파악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이 사건의 얼개를 보면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자체가 굉장히 그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건 좀 계속해서 언론에서 좀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김수남 전 총장 바로 입장 냈어요. 이재명 관련 수사, 이재명 대표 수사 청탁받은 적 없다.
했습니다. 예, 특검법이 이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이제 발의됐으니까 특검을 하면 저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정언이 많아지고 지금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전선이 확대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39회의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나오지 않은 증거가 오락가락하는 유동규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유동규 씨는 어쨌든 간에 뇌물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뇌물 요구한 적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버젓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자유로운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상대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저렇게 진술을 쏟아내고 있다. 저건 근데 여론전은 아니고 법적 진술이기 때문에 본인도 책임질 건 법적 책임질 진술입니다.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완고하고 이제 부인하던 유동규의 진술이 왜 갑자기 특정 시점을 계기로 180도 바뀌었나 저는 이 점에 주목을 하려고 하거든요. 한겨레 신문이 2022년 11월 18일자 작년 11월 18일입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왜 유동규가 이제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핸드폰 던진 거, 예. 그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재판에서 이제 그 재판하면서 이제 유동규가 자백을 합니다. 자백을 하고 검찰을 통해서 진술 조서를 갖다 주니까 그때 판사님이 형사 15부 주진환 부장판사라는 분이 알겠습니다. 예. 이런 진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입장 변화에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다. 유 전 본부장 수사 기록을 보니 자신이 구속된 뒤에 검찰과 딜을 하더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제가 그대로 예. 인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뇌물 사건의 피의자이기도 하고 또 진술을 갑자기 바꾸고 알겠습니다. 진술을 예. 바꾸니까 선천치 않다. 그래서 저는 유동규 씨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상 실장께서 언급했던 여론조사, 그 대일 외교 저자세 이 부분 여론조사는 저희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